때는 1997년 12월 길거리에 H.O.T의 대표곡 행복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맘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빛이 보여 영원한 행복을 놓칠 순 없죠. 하지만 노래 가사와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작은 회사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책상을 정리하며 떠나가고 주변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동료들의 책상만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금명 역시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데 과장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와 말을 겁니다. 금명 씨, 정말 미안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금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회사를 나섭니다. 창밖거리엔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고 벽에는 영화 편지 포스터가 쓸쓸히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은행마다 현금이 동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기다렸고 집집마다 돌반지와 결혼 예물까지 들고 나와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김광석의 일어나와 양희은의 상록수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로만으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신문은 매일 기업의 줄도산과 정리해고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위해, 무너진 꿈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북동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자취 중인 금명. 충섭의 어머니가 하시는 재본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충섭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이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충섭은 군대 제대 이후 영화 간판을 그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IMF 이후 일감이 끊기자 초조함에 시달립니다. 그날 밤 충섭은 금명을 찾아왔습니다. 금명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어? 충섭이 어렵게 답합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말이 안 나와. 금명은 눈물이 맺힌 채 충섭을 바라봅니다. 난 충섭 씨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길 원했어. 그런데 늘 피하기만 했잖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르고 금명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충섭은 말없이 빌라를 나섭니다. 다음 날 금명은 IMF로 한산해진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 안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 뿐입니다. 관식과 애순의 오래된 아파트. 그 현관문이 열리고 금명이 들어섭니다. TV에선 국민 여러분 힘냅시다 캠페인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애순이 놀라 물어봅니다. 혼자 온 거니? 충섭이랑은 별일 없고? 금명은 애써 밝은 척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애순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보리콩밥과 무청국을 조용히 밥상에 올립니다. 관식은 오랜만에 보는 딸을 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바다도 요즘 물때가 안 좋아. 그래도 배는 띄워야지. 금명은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외면하며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은명, 가족을 위한 꿈이 무너지다. 이제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을 둔 어엿한 한 가장이 된 은명은 IMF 직전에 큰 희망을 품고 분식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체인점인 아딸 떡볶이처럼 성공하길 바랐지만 본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보증서 준 친구는 도망쳤고 결국 은명은 사기죄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은명을 찾아온 애순이에게 은명은 속상한 마음에 뭘 해준 게 있냐며 애순이의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은명의 아내. 현숙은 결국 아버지 부산길에 도움을 받으러 가고 돈을 달라고 떼를 쓰지만 아버지는 네가 돈을 벌어봤어? 라며 모진 말들을 퍼붓고 현숙을 내쫓습니다. 현숙의 어머니가 조용히 집 밖으로 나오며 통장과 도장을 내밉니다. 네 아버지 몰래 주는 거야.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현숙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쏟습니다. 충섭, 금명을 따라 제주로 향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를 듣던 충섭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도망치지 말고 말이라도 하자. 나란 사람 네 옆에 계속 있고 싶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 겨울 제주 바람은 그에게 너무 낯설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책 한 개퉁이에 시 한 줄을 씁니다. 네가 떠난 빈자리에 뒤늦게 닿은 내 마음이 서걱대는 눈길처럼 미안하고 부끄럽다. 제주에 도착한 충섭은 금명이가 제주도에서 오는 택배를 받을 때 봐두었던 주소로 찾아가고 애순과 관식은 불쑥 찾아온 충섭을 보고 놀라지만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금명은 내심 충섭이 온 것이 안심이 되고 기쁩니다.
다음 날 새벽 관식은 충섭을 깨워 배에 태웁니다. 어둠 속에서 출항한 배가 흔들리자 충섭은 심한 멀미를 합니다. 관식이 혼잣말을 합니다. 어디서 꽁치 같은 걸 데리고 와서는 이보게 바다가 무섭나? 충섭은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대답합니다. 아버님, 바다를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몸이 도통 말을 안 듣네요. 관식은 그런 충섭을 보며 왠지 모르게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 바다처럼 힘든 세상 잘 이겨낼 자신 있나? 충섭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금 토합니다. 그날 저녁 관식은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충섭에게 소주를 권합니다. 충섭은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예의를 차리려 무리해서 잔을 받습니다. 몇 잔을 마시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충섭은 끝내 기절하듯 잠이 듭니다. 관식은 그런 충섭을 보고 애순에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술 한 잔도 잘 못 마시는데 마음은 참 진국이네. 애순이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도 예전엔 그랬지. 술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제주도 바닷가,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돌담길 위에 금령이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에 돌아보니 충섭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 젖은 그의 눈빛이 간절하게 떨립니다. 금령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충섭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금령이 놀라며 그를 바라보자 충섭은 감정을 눌러담아 간신히 목소리를 냅니다. 미안해, 금령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정작 네가 원하는 그냥 옆에 있겠다는 그 쉬운 말조차 하지 못했어. 충섭의 목소리가 떨리고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짙은 안개 속으로 금령의 눈빛도 흔들립니다. 그녀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금령이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따스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도 돌아왔네. 이 길을 찾아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파도 소리만이 깊은 침묵을 메워줍니다. 금령은 조용히 손을 뻗어 충섭의 떨리는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란히 같이 걸어가자. 충섭은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그녀의 손을 꼭 쥡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새벽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그제서야 짙게 깔렸던 안개도 천천히 걷히며 바다 위로 붉은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번져오기 시작합니다. IMF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겨울.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사랑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다시 잡고 버텨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가족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화 예측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금령과 충섭. 그러나 금령의 웨딩드레스는 눈물로 젖어갑니다. 멀리서 웨딩드레스 입은 금령을 바라보는 영범.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타난 걸까요? 한편 애순이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옮겨지고 의사는 금령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지만 아픔도 함께 겪어야 했던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겨울을 함께 건너는 동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